안녕하세요, 북스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양무 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양무 운동은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여러 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양무라는 의미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양무라는 말은 서양과 관련된 문문을 지칭할 때 양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무 운동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두루두 썼다. 그래서 뭐 자강 운동할 때도 하고 서양과 관련된 그 문물 받아들이 활동할 때, 양무 활동할 때도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양무라는 의미를 떠나서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쓰이는 양무 운동 있죠. 요 운동은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냐? 요걸 이제 볼 텐데요. 자, 이 양무 운동의 기원이 됐던 책이 그 위원이 쓴 해국도지죠. 자, 위원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제 청나라 그 말기 때 공양학파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위원이 이 공양학파 출신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해국도지예요. 여기에 해국이라는 것은 바다 건너의 나라라는 의미로 서양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 서양의 풍습이나 문물이나 역사 등등을 그 당시 그림과 함께 텍스트로 같이 제공한 책이 해국도지고요. 이 해국도지가 그 당시 이제 뭐 범법 자강운동이나 양무운동이나 메이지 유신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과서나 이제 개론서 같은 데서는 애국도지 위원이 쓴 애국도지가 양무운동에 이제 영향을 줬다고만 써 있죠. 그렇지만 범법자강운동이나 메이지 유신에도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해국도지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서양의 장기를 배워서 서양을 제압한다. 사회지 장기, EJ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장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가지고 좀 양무운동하고 범법자강운동의 차이가 있는데 양무운동 같은 경우에는 요 장기를 주로 이제 그 기술에 한정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범법자강운동 그리고 이제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기술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그 제도, 법 이런 것도 이제 다 포괄하는 거야. 예. 그래서 똑같이 이제 같은 책을 가지고도 다르게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해국도리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언급됐고요. 그 밑에 관련된 사유들은 요 해국도지와 관련된 것들이죠. 해국도지가 뭐 양모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할극이라고 해갖고 이제 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메이진 유신 있죠. 메이진 유신 여기에도 영향을 준다. 근데 메이진 유신이 이제 그 해국도지가 메이진 유신한테 영향을 줬다 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이제 일본 책에는 없고 여기에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만 주장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데, 자,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중국에 가서 이 해국도지를 이제 가지고 오죠. 해국도지하고 뭐 연항작. 자, 이런 책들을 이제 가지고 온다.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또 전달해 주냐면, 유은기, 유은기라는 사람한테 그 유흥기라는 사람한테 이제 전달해 주죠. 일명 유대치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화 운동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양모운동의 배경을 볼게요. 자, 양모운동이 진행될 때 일본에서는 뭐가 일어났냐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양모 운동과 메이지 유신은 같은 시기에 이제 같은 한 그 근대화 운동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청일전쟁 때 이 메이지 유신이 양모 운동이 더 성공적이었던 걸 잘 보여주고 있죠. 청일전쟁이 일본이 이기면서 이런 것들 이제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이 양모 운동이 메이지 유신과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860년대 양무운동과 메이주신이 동시에 진행됐다. 비슷한 시기에. 자, 그러면 양무운동의 이제 배경을 보겠습니다. 일단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아편전쟁과 엘리오 사건 등을 통해서 서해의 군사력을 경험했죠. 특히 이제 그 태평천국 진압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서양이 태평천국 진압에 적극적이지 못했죠. 그렇지만 북경조약 이후에 서양이 적극적으로 이제 중국은 이제 지원을 해줬고 그때 서방의 여러 가지 원조를 또 받았고요.
그리고 근대적 산업기술과 자본혁명도 그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안에서도 이 정권 교체가 일어났죠. 그래서 동치제가 즉위하고 공칭왕과 서태의 정권이 수립됐다. 북경정부를 통해서 이제 보수파를 이제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야파, 한인 대관료 세력이 연결됐다는 거. 그 다음에 태평전국 운동이 진행되고 옐로우 사건을 마무리 지는 과정에서 서구 무역에 대한 분쟁 해결보다는 서구는 무역의 분쟁 해결보다는 평화적 방법으로 중국을 근대화시키는 걸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이제 서양 세력들은 무력에 의한 분쟁 해결보다는 평화적 방법으로 중국을 좀 근대화하겠다. 근데 이제 요것은 이제 서양 각국 간의 이제 그 어떤 내부 사정 때문에요. 그 국내 문제가 좀 약간 그렇고 대식민지 문제 등등 해가지고 중국에 그렇게 뭐냐면 그 관심을 기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서양의 요구와 그 다음에 이제 태평천국 우도의 이제 평화적 시기에 맞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어떤 의식이 등장했냐면 동치중흥이라는 의식이 등장하게 돼요. 동치중흥. 그래서 망했던 왕조가 다시 뭐냐 부흥한다는 의식이죠. 자, 이런 것들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양무운동이 이제 추진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료는 이제 이용장 관련된 사료거든요. 이용장. 그래서 이제 서양식 철공소 및 그 다음에 기계 설치된 이용장의 상소문이고 이용장이 중국본이 이제 보낸 편지인데 요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 서양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그 앞에서 얘기한 그 서양의 장기에 비해서 서양을 제압한다. 그 맥락하고 이제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그럼 주체를 보겠습니다. 자, 양우파 관료들이 주체했다. 예, 그 주체라는 건 이제 그 양무원들의 주체를 얘기한 거죠. 그 양무파 관료들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양무파 관료들은 이제 주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했던 뭐 이용장이나 자종당이나 그런 사람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 양무파 관료들은 중앙에서 활동한 것보다는 주로 지방에서 활동했던 지방 관료 출신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지방에서 자기가 이제 부임을 하면 거기에서 양무 운동을 추진했던 것들이 뭐 공장도 만들고 등등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지방 안정 목적으로 해가지고 양무 정책을 적극 실천했고요. 이용장, 진국본, 자중당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용장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사람이 어떤 간직을 이제 어, 그, 그 어떤 간직이 있었는가 그거 문제가 나왔는데 지게총독이 있었어요. 지게총독인데 예. 그리고 북양대신을 연유했다. 그래서 지게총독은 이제 오늘날 뭐냐면 그 북경 있죠. 북경 주변의 땅 그러니까 하북성을 의미해요. 여기는 이제 북경의 우리시고 경기도 지역이잖아요. 이기 때문에 다른 총독보다 서열이 제일 높았어. 그리고 북양 대신에도 영향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얘기해요. 북양 대신은 이제 그 옆에 이제 중앙 관료지만 중앙 관료죠. 근데 이용장이 이때는 이제 뭐냐 지만 관료 있을 때 추진했던 거고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얘가 제가 왜 여기를 적어놨냐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 직계 총독이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문제 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칭왕이 있는데 이 양모파 관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사람들이 공칭왕이었어요. 공칭왕. 그래서 이제 있는데 공칭왕은 원래는 이제 서태후가 손을 잡았는데 공칭왕 세력들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서태후가 이제 견제를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청골 전쟁 때 실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태후는 양무 운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예, 서태후 입장을 때는 양무 운동은 그러니까 근대화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자기 세력을 키우는데 이용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세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면 적극적으로 후원했다가 아니면 이제 뭐냐면 또 손절하고 그러니까 이 서태후는 근대화라는 그 하겠다는 그 생각은 없었지만 일단 양무파들을 자기의 어떤 정권으로서 이제 수적으로 이제 뭐냐면 부리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뭐 그 양무운동에서도 적극 지원했다가 맞다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모운동의 사상적 지향이 뭐냐 하면 중체서형이죠. 중체서형. 예. 그래서 이 중체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중심, 정신적인 것과 그러니까 성리학적 가치관이죠. 그리고 서양이라는 것은 서양의 기술적인 걸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중국의 어떤 정통 가치관, 성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서양의 과학기술 받아들이자. 기술적인 측면에서 수용하자는 거죠. 다만 이제 제도나 법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정해서 이제 받아들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조선의 동도서기하고 일본의 항공량제하고 좀 비슷한 의미로 이제 사용됐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예, 중재 서용 관련된 내용들, 관련된 사료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개혁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개혁 내용을 보면요. 일단 부국강변 목표 서양의 과학기술 수용하려고 했고, 그리고 자강, 교육, 부국을 포함했다는 거. 아까 전했던 중체소형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혁기구로서 총리하문을 설치했다. 그래서 총리기무하문이죠. 그래서 이 총리기무하문은 주로 외교를 전담하는 기구야. 근데 이제 단순한 외교 업무뿐만 아니라 통상을 포함한 무기 구입 등 사양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뭐가 비슷하냐면 통리기무하문하고 비슷하죠. 이 통리하문 자체가 이 총리하문을 이제 모델로 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자, 서양의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였고, 그리고 특히 이제 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군수공업 육성과 군제 개혁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뭐냐면 북양, 남양, 복권 삼함대를 설립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해방론하고 관련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 자, 북양함대, 남양함대, 복권함대 그리고 이제 북양함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장이 이제 그걸 이끌었죠. 자, 근데 이 삼함대는 각각 좀 문제가 있었어. 왜냐 각기 이제 다른 군벌하고 이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로의 지휘 체계가 맞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불전쟁의 계멸 원인이 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복권함대가 이제 청불전쟁 때 그 뭐냐면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양함대가 도와주지 않죠. 이용장 입장일 땐 자기 계열의 이제 함대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던 거야. 예. 자, 그리고 이 북양함대도 청일전쟁 때 괴멸됐죠.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방직 공장 등 근대적 공업을 또 건설했고요. 그리고 운수, 통신, 강업 분야까지 확대됐다. 그래서 근대적 공업을 육성을 하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유학생을 해외 파견하고 외국어 학교를 설립하죠. 동문관을 설치해요. 동문관 약간 많이 들어봤죠. 예, 우리나라 이제 구한말 때 그 동문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청나라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에 해당하는 수사학당이나 무비학당 같은 걸 개설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렇게 신식 지식인들, 근대 학문을 익힌 신식 지식인들 육성을 했다. 자, 그래서 이런 양문운동은 일시적인 안정을 초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대 공업 설립 및 근대 과학 기술의 유입을 계기했지만 앞에서 참 그 당시에 똑같이 진행됐던 그 당시 일본하고 이제 뭐냐면 그 일본의 메이준이 있었죠. 이런 것도 이제 체제 경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양문동이 결국에는 이제 메이지 유신과 양문동이 격돌된 그 전쟁이 청일전쟁이죠. 청일전쟁의 패배로 이 양문동의 어떤 호일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게 실패됐던 걸 반증하고 되었죠. 예. 그래서 요 청일전쟁 패배로 실패했다.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양모운동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자, 양모운동의 한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처럼 양모운동 한계가 이제 청일전쟁으로 표출됐는데요. 일단은 양모운동이 내걸던 동치 중흥의 기본 정신이 어떤 근대적 산업국가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정통적인 어떤 농업사를 다시 부흥한 데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냐면 복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서양의 제도 도입 없이 기술 등 중체 서양에 입각한 서양 문명의 피상적 모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력의 문제가 있죠.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개인적이고 지방을 중심으로 분산적으로 전개했다. 보수적이고 분열적이다. 자, 이건 이제 볼 수 있는 게 메이준 시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뒤에 이제 있는데,
일단 양무운동하고 메이준 씨는 위로부터의 기억이라는 건 공통점이죠. 그렇지만 좀 차이점이 있어. 양무운동의 주체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신사층, 한인 관료층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속도가 좀 느린 편이었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메이준 씨는 막부에서 소외됐던 하급 무사들이 이제 주도를 했잖아요. 조슈본이나 사스마본이나. 자, 그러다 보니까 가감한 기억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지도력 문제하고 연결돼서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양무운동은 지방세력들이 분산적으로 진행됐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메이준 씨는 중앙에서 일률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했다. 이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양무 관료들이 지방에 파견하면 그 지방에서 자기가 원하는 군수 공장이나 방직 공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갖고 돌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른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걸 다시 공장을 다 뜯어가지고 자기가 부임한 곳에 다시 와서 그 공장을 만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냐면 그 개인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지방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의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통치된 이런 그 메이주싱에 비해서 요 양분동은 그 한인 관료들이 개인적으로 뭐냐면 정부 도움 없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그 자기가 부임한 지방에서 주로 이런 개혁을 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메이지신하고 차이점이고 이런 것들이 양모운동의 어떤 실패와 또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양무 운동 당시에 양무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양무 운동의 특징,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간독 상판을 운영했다는 거야. 그래서 간이 감독하고 그다음 민간이 뭐 운영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자율성에 침해하고 이윤의 전이가 잘 안 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발달 제한적 역할밖에 안 됐다. 그래서 이 간독 상판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동계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동계 심화 규제에 보면 중세 심화 규제에 보면요. 이게 몇 번이야? 1496번 읽을게요. 자, 기업은 대부분 반감반미의 성격을 가진 간독 상파이다. 그래서 간에서 감독하고 민간에서 권용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못하네. 자, 창업 초기에는 거액의 국가기금이 투자되고 양극파의 고관이 추천한 관료가 기업을 운영했으나 후에는 민간으로부터 자본을 모집하여 거액의 투자한 상인의 경험을 맡기고 국가는 이들을 상인 보호 감독했다. 자, 여기에 투자한 상인은 상해 등지에서 개항장에서 자본을 추천한 매판 자본가 대상인들였죠. 그래서 간독 삼판 기업은 거대한 외국 자본주의 압력에 맞서 취약한 중국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부터 세제상의 특혜와 간물, 간용에 납부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영업 독점의 특권을 누리면서 운영되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뭐 보호 아래 좀 독점기업이었던 간독상판의 문제점 때문에 기업의 어떤 자율성이 침해되고 간이 관리 감독을 하니까 그렇죠. 이윤이 전이가 잘 안 됐죠. 예, 전이가 안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꼭 다른 반론도 있어요. 간독 상판이 오히려 이런 이제 신흥 그 국가에게 오히려 낫다. 국내 시장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기업의 어떤 그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정부의 지원 안에 점점 커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반론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다른 견해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범법 자강 운동을 이제 보겠습니다. 범법 자강 운동. 범법 자강 운동도 예전에 기출문제 한 두세 번 나왔죠. 이 범법 자강 운동. 자, 범법 자강 운동은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그 법과 제도를 바꿔서 뭐냐면 근대 운동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범법 자강 운동이라고 이제 불렀고 단순히 기술 혁신을 통해서만 기술만 받아들이는 양무 운동과 좀 차이가 있죠. 이 기술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까지 더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법과 제도라는 건 뭐냐? 이거는 입헌군주제죠. 입헌군주제.
그래서 헌법을 만들고 의회를 뭐냐면 개설해갖고 이런 걸 통해서 정치 혁신을 통해서 근대를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항제권을 전제 항제권을 이제 제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자, 이거는 좀 나중에 좀 얘기하고, 자, 그럼 배경을 보면요, 일단 그 앞에서 언급한 그 청일 전쟁과 청포 전쟁의 패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중국이 이제 시행된 이 양모운동의 어떤 허점들이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특히 청일전쟁의 패배가 큰 충격을 줬어요. 예전에 조국의 어떤, 뭐 조국이라면 좀 말이 그렇지만, 약간 예속국이었던, 자기보다 좀 밑에로 봤던 일본한테 패배를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큰 충격을 줬고, 그다음 대만 사건, 이리 사건 같이 양모운동 한계성이 노출됐다. 그래서 대만 사건하고 이제 이리 사건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정치 사회제도의 어떤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양모운동의 기업 경영 방식인 간독 상방식의 군수 공작 경의 비효율성이 뭐 드러났다는 거. 그래서 이제 범법률 전환의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청일전쟁, 청포전쟁의 패배, 대만 사건, 이리 사건 등등 있고,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이제 간독 상편 형신의 군수공장 문제점 이런 것도 이제 해서 결국에는 이제 법과 제도를 뜯어 고치자는 이제 범법 자강 운동이 실시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범법 주장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범법 주장 내용을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캉웨이나 양치차오죠. 공양학파 출신이야. 위원과 마찬가지로. 자, 캉웨이와 이제 양치차오는 여러 이제 상송 운동을 이제 전개를 해요. 이 내용이 이제 기출문제 나왔는데, 캉웨이와 양치차오가 뭐냐면, 그러니까 관료로서 이제 처음에 범법 자금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과거 응시자였죠. 지방에 올라온 이제 그 과거 응시자였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뭐, 그 항제에 의해서 이제 발탁된 인물이 제 과거에 합격한 다음에, 캉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랑치자의 관계를 좀 보면요. 이 사람은 이제 뭐냐, 스승이고 이 사람은 제자예요. 예, 강동성 출신이에요. 강동성 출신이다 보니까 해양의 어떤 이제 부터 들어온 서양의 여러 가지 물물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었죠. 그래서 이는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캉야하고 양치차오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는데 같이 이제 또 가오 시험을 보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 이제 북경 올 때마다 이제 여기 상소도 올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관리가 아니라 이제 뭐냐면 이 자기가 뭐 거인이나 예, 생원 정도의 신분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아 상소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5차 상소 때부터 이제 좀 황제가 이제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그 황제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다 커터해가지고 그 받아주지 않다가 5, 6차 상소 때부터 이제 뭐냐 황제가 직접 그 의견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있고 그래서 범법을 주장했는데 뭐 1차 상소, 2차 상소 운동 뭐 여러 번의 상소 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받아들이지 않다가 5차 상소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딱 그때부터 이제 그 강서제 눈에 딱 들어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밑에 예전에 한 기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이제 실어 놓은 거야.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이 6차 상소 때 관련되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료 니은은 캉웨이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캉웨이야. 예, 신이라는 사람이 캉웨이죠. 그래서 캉웨이가 이제 강서제에게 올린 6차 상소 내용이야. 그래서 1897년에 독일의 교주만 그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교주만 지명. 그래갖고 이제 여기 디귿이 교주만이야. 교주만. 교주만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건 아시죠? 상동반도. 그 상동반도 있으면 이게 위에가 있고 밑에 쪽이 교주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교주만에 나중에 이제 독일이 여기가 이제 조차지였고요. 독일 조차지. 여기에 뭘 만들었냐면 청도 싱타오라는 계획 도시를 만들죠. 그래서 독일이 맥주를 잘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칭따오에도 이제 독일 맥주가 이제 있어가지고 칭따오 맥주 하면 되게 유명하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때 이제 답안을 교주만이다.
칭따오다, 청도다 이렇게 이제 그 논란이 있었지만 요때 당시에는 청도가 없었죠. 교주만이 있었고 교주만이 이제 이때 독일에 조차지하면서 여기 청도라는 계획도시를 만든 거예요. 뒤에 얘기하거든요. 교주만 안에 있었던 이 계획도시가 청도인데 칭다오인데 그 나중에 얘기 만든 거고. 자, 하여튼 1897년 독일의 교주만 점령에 의해서 열강에 의한 중국 분할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니 그때 이제 이걸 가분이라고 했어요. 가분. 또 열강들이 중국을 이제 분할할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캉웨이가 그전에도 1차 상소, 2차 상소 계속 올렸는데 얘가 이제 생원 신분이다 보니까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5차, 6차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조금씩 이제 황제가 보기 시작하죠. 이때.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건 6차 상소 내용이야. 그래서 이 6차 상소 내용은 무술개혁에 임하는 캉웨이의 어떤 정치 입장을 잘 대변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상소에서 강서재에게 일본의 메이주신과 러시아의 포트르데제가 이룩한 근대화 개혁의 성과를 정리한 자신의 저서를 올리면서 무술개혁에서 참고할 전략을 제시했다. 그래서 5차 상소를 보고 황제가 그걸 등용했고요. 그걸 등용해서 이제 무술본법을 이제 실시하고 그러니까 무술개혁이니까 이제 이게 뭐냐 범법 자강 운동을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6차 상소를 올린 거야. 예.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거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칭다오는 교주만은 독일의 독일이 이제 조차권 얻었죠.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캉웨이 사상을 보겠습니다. 자, 캉웨이 사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그 이제 캉웨이 사상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이제 신학이 경고하고 공자 계주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공양학파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공양파. 자, 예전에도 한번 공양학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공양파는 근문학파에 속해요. 그 국문학파는 유교 경전을 그대로 읽지 않고,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밑에 행간을 보고 재해석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자의 사상을, 그 공자 사상을 이제 공부할 때, 저도 이제 유교 경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자가 이제 얘기하고자 있는 행간을 읽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이제 보지 않고 공자가 생각하는 그 행간을 읽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숨은 뜻을 읽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공자가 그 문장을 통해서 어떤 숨은 뜻을 가지고 이제 함의를 가지고 이제 했는가, 미언대를 가지고 했는가. 그거를 한데 이 미언대라는 뜻, 공자의 숨어 있는 뜻이라는 거 자체가 이게 좀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문학파는 그때그때 유행했던 사상들을 끌어다가 공자의 숨어있는 뜻, 비현대를 이제 유교 경전에서 찾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강의 사상에서는 이 공자의 숨어있는 뜻을 서양의 어떤 그 근대적 사고 있죠. 근대적인 어떤 사상을 도입해갖고 찾아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신화의 경고와 공자 계제고라는 책을 썼다. 자, 그럼 신화의 경고는 뭐냐? 춘추가 유교 경전의 정통 경전이라는 걸 강조하고요. 그래서 참고로 공양춘추는 공양학의 주요 이제 경전이죠. 공운 경전은 왕망의 어떤 신앙적 건설을 합리화해서 논증한 거고, 금문경만이 이제 진정한 이제 그 뭐냐면 책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공자 개조이고는 이제 공자에 대한 상을 바꾸는 거야. 예전에 공자라는 사람은 주로 이제 보수적이고 그리고 주나라 질서를 지키는 정통적인 어떤 인물로 이제 묘사를 했잖아요, 유기에서. 근데 공자는 이거는 잘못된 상이다. 공자는 오히려 그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어떤 개혁가였다. 이런 거.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종전의 어떤 그래서 돌아가는 복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 당대 청주 전국시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런 개혁자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성인의 공자의 위상을 바꿔 공자는 춘추 정치의 난세를 개혁하는 한살 개혁자를 해석했다는 거. 그걸 통해서 공자를 개혁자를 모sam으로써 범법 개혁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공자 개정에서 또 보면 육정 있죠. 공자가 편찬했던 육경도 그 뭐냐면 공자가 자신의 어떤 이상적인 정치 제도를
수용하기 위해서 창작한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내용들 전해 내었던 내용들을 이제 뭐냐면 재정리해 갖고 만든 책이 아니라 공자가 그 당시 그 뭐냐면 자신의 어떤 정치제도 있죠. 자신이 이제 만들려고 하는 정치제도를 투영해갖고 만든 거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그냥 공자의 창작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주장했던 수의부작이 좀 어긋나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공자계제구는 그 당시에 지식인들에게 유교적 지식인에 큰 충격을 주죠. 예.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 이제 비판을 받게 되고 후에 이제 뭐 범법자금 운동을 할 때 여러 개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혁 운동에 대해서 뭐냐면 지지했던 사람도 요 이사안이 이제 강요의 자체가 싫기 때문에 또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요 공자계제는 상당히 이제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혁 내용을 보겠습니다. 개혁 내용. 자, 개혁 내용 하기 전에 그 제가 그 개혁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인증번호는 71번입니다. 네, 71번입니다. 71번입니다. 자, 개혁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이제 메이지 유신을 모방을 했고요. 일본을. 그리고 이제 입헌군주제를 포방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입헌군주제가 이제 황제권을 제약을 하는 거잖아요. 황제권을. 그러니까 포방만 했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반영했다고 좀 어려워요. 왜냐면 강서제가 이제 그 권한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개혁을 하면 강서제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포박만 했 뿐이지 실제는 많이 반영되지 못했어요. 요거는요. 자, 그래서 개혁은 크게 1차 개혁하고 2차 개혁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1차 개혁은 제도국 개선을 시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뭐 시도예요. 제도국을 이제 개선한 게 아니라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개혁파들을 많이 등용했죠. 예. 그리고 3인의 상서를 허용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캉웨이가 상소 같은 거를 올렸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상소 올렸는데 밑에 있는 이제 관료들이 커트를 해가지고 황제에게 전달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얘기를 했고 예. 상서를 허용했다는 거는 상소를 허용했다는 게 낫겠네요. 예. 자, 산업을 진흥시키고 신식학교 설치와 자유농 의복제도를 이제 했다. 여기 신식학교라는 거는 근대적 학문을 얘기하죠. 근대적 학문을 가리키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팔고문 제도를 이제 실시하고 서원의 학당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실시보다는 제가 잘못 적었어요. 이거는 교육제도예요. 교육제도. 교육제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제가 이거 잘못 적어놓은, 이걸 지우세요. 예, 이거 지우세요. 잘못 적었어. 예. 그래서 이거 잘못 주시고, 제가 나중에 이제 수정해서 다시 올릴게요. 이게 하다가 잘못 적어놨어. 자, 그래서 있고, 가고제 이제 팔고문을 폐지했다. 그래서 신식 학문은 과거 시험을 대신 보도가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폐지한 게 아니라 과거 시험에 예전에 8공을 봤잖아요. 유교식 그 사소경을 달다 외워가지고 근데 이걸 폐지시켜갖고 신식 학문을 통해서 과거 시험을 봤다. 근데 이제 그 과거제에서 8공을 폐지하는 거는 잠시 폐지한 것 뿐이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부흥하죠. 그래서 8공문이 완전히 없어진 거는 나중에 강서신정 때요. 강서신. 이때 잠깐 일시로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뭐 무술변법이 뭐냐 실패하고 나서 다시 이제 8공이 부흥됐다가 강서신정 때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의 학당 전환 이런 것들인데 예전에 19년 기출문제에 이런 교육제도 변화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신식학교 설치라든지 과거제에서 팔구문을 이제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죠. 예, 서원의 학당 전환 이런 것도 이제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그다음 2차 기업을 보겠습니다. 자, 2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기업이 주로 이제 사대부를 대상으로 한 반면에 2차 계획은 저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관료기구의 철폐, 그 다음에 무군전을 개설하고 친위군을 창설하고 그다음에 신군육군을 창설했다. 신군육군은 이제 신군이죠. 원세이가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범법 자가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래서 범법 자가운동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요거 좀 파악을 해 두세요, 요 부분은.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서태후는 보수파의 정변으로 실패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무승 정변으로 이제 실패했고,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잠깐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거 너무 많아서 못 읽겠네. 그래서 그 심화규제 1521번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한 개를 보겠습니다. 자, 한 개는 일단 구제도가 잔존돼 있고, 앞에서 이제 캉이에와 양계초가 그 당시에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캉이에 같은 사람은 이제 방금 이제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등용했던 거죠. 5차 상속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어, 양치차오는 캉의 제자잖아요. 그때 캉의 추천을 받고 이제 하급까지 들어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별 힘이 없었죠. 거기다 이제 보수파의 결집을 유발시켰고, 특히 그 캉의 이제 이런 사상들은, 그 당시 그 정책에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캉의 사상이 싫어가지고 그 지지를 철회할 만큼 상당히 가격한 그 주장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근대적 산업자본이 미발달했고, 시민계층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적도 기반이 취약했고 정통적인 지식인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 아까 전에 그 캉의 사상 자체가 상당히 이단적이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한계가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는 입헌군주제를 수입을 목표로 한 적극적인 근대화 운동이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대놓고 입헌군주의를 하자고 주장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제 강서재가 뭐냐면 뒤를 봐줬기 때문에 강서재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향은 하고 이런 개혁 안에 뭐 입헌군주의 함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냐면 포면적으로 나타나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큰 역사적 맥락을 볼 때는 입헌군주의 수립을 목표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그 서양의 이권 침투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서양의 이권 탈취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일단은 조계지, 조차지, 세역권 설정부터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조계지하고 조차지를 구분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조계지하고 조차지는 크게 구분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구분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놨긴 했는데 굳이 이제 구분하자면 조차지는 좀 약간 큰 범위고요. 조개지는 좀 작은 거죠. 도시 안에서 이제 조개를 설정해 놓고 조차지는 좀 약간 도시 규모만큼 도시보다 더 큰 규모만큼의 지역을 조차지라고 하죠. 공통적으로 뭐냐면 빌린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내고 빌렸다는 거 뿐이 그건 공통점이죠. 그래서 일단 빌리는 동안은 일단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조개지는 조차지 안에 있는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을 다 이제 빌린 국가들이 이제 행사를 하죠. 예. 그게 있고요. 자, 그러면 조계지를 보겠습니다. 조계지는 거류지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자, 중국의 개항지에서 외국인의 행정, 경찰, 사법 등을 관할하는 지역이다. 그래갖고 이제 뭐 대표적인 상하이에 이런 조개가 많죠. 공동 조개가 있고, 뭐 프랑스 조개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자, 그래서 조개라는 것은 이제 일정한 지역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거주하면서 사는 지역이고 일시로 빌렸기 때문에 그것에는 지대를 이제 받쳐줘야죠. 임대료들. 그래서 이걸 지조를 이제 중국에 지불할 뿐 사실상 독립된 지역이다. 예. 그래서 이 조계지에서는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무역이나 은행업들을 투자하면서 생산에 뛰어들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지배를 확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상해조개와 관련돼 갖고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 밑에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조차지는 조개보다 좀 넓은 지역이야. 그래서 있지만 이제 왜 기본적으로 빌린 지역이다. 빌린 동안 이제 돈을 주고 빌려가지고 생활하는데 조개보다는 좀 넓은 지역을 조차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조차나 조개를 크게 그 당시에는 구분 없이 사용했어요. 예, 조개질 조차지라고 하고 또 조차를 조개지라고 하고 그렇게 구분 없이 했는데 하여튼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개념적 구분할 때 이건 큰 지역, 여기는 작은 지역, 여기는 큰 지역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차지는 원래 제국제 열강이 일정 기간 동안 거죠. 근데 일정 기간은 99년인데 그 99년이라는 반영구적인 기간을 인식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돈 좀 빌려주고 돈을 주고 좀 빌린 영구주고 이제 뭐냐 반영구주고 통치한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차지를 바탕으로 해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정치 어떤 세력권이 설정되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조차지 대표령 보면 자우저우만 예, 독일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교주만 이렇게 이제 있고 류승환과 대련한 여기 러시아가 있다. 이건 나중에 너울 전쟁이 일본한테 넘어가죠. 그다음 강조만 프랑스 이런 게 있고 웨이아이도 있죠. 웨이아이. 그래서 이제 위치에 보면 자우저우만 웨이아이 여순대전 여기 있죠. 그다음 강주만 해갖고 이제 여기 어, 있고 프랑스가 이제 여기 설정된 땅이 있고요. 자, 그리고 웨아이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거 웨아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순대전에 이제 러시아 조차지가 있다 보니까 요게 남한을 막기 위해서 바로 앞에 웨이아이를 이제 조차해갖고 막으려고 했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력권을 보면 앞에 이제 조계와 조차지를 바탕으로 해서 세력권이 설정되는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의 어떤 영역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이 미치지만 일종의 그 안에 있는 이권들은 그 나라가 외국 나라가 그 해당 나라가 갖는 그런 몸을 세력권이라고요. 그래서 열강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그 다음에 배타적, 정치적 어떤 경제적 지배를 설정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력권 안에 있는 이제 군대 주 세력권 설정 안에서는 군대 주도권이나 예, 주도권이나 주둔권이죠. 예. 자, 군대 주둔권이나 강상 개발권, 그 다음에 이제 철도 부설권 등 조차제 연장선상의 세력권이 설정됐다. 그 열강의 어떤 중국 분할 세력권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열강의 중국 분할의 어떤 세력권을 통해서 예, 확인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보면요. 이걸 지워야 되겠다 좀. 잠깐.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하다가 정리 좀 잘못했어. 네, 이걸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하다가, 네,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앞에 있고, 잠깐만요. 여기, 이것도 지워야 되는데.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이 세역권 설정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지도에 보시면 일단은 이제 강조만 해서 이게 있죠. 강조 이쪽에는 이쪽 세력권은 프랑스 세력권이에요. 여기 이제 베트남과 가깝기 때문에 프랑스 식민지 베트남과 가깝기 때문에 이 지역을 프랑스 세력권을 설정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홍콩이나 이런 건 영국 식민지가 있긴 있어요. 예, 중반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만이 있죠. 대만이 청일전쟁 때 일본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대만 맞은편인 복권성, 푸조우라고 하죠. 예, 푸조우가 이제 뭐냐면 복권성일 때가 그 뭐냐면 여기가 이제 어 일본의 세력권이죠. 일본의 세력권.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장강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 주변의 연안 지역을 이제 영국의 세력권인데 여기가 제일 노른자 땅이죠. 여기가 이제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영토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그 경제적 목적으로 그 영국이 중국을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강 일대를 이제 장악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보면 여기 영국이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는 건 우리나라를 이제 먹기 위한 것보다는 그 당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한 거죠. 예. 러시아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장강 유역을 들어가면 자신의 세력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영국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이유로 이제 거문도 사건도 일으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지도 보면 여기 부분이 있죠. 여기 독일 지역이야. 그래서 좌우저우만 교주만 있죠. 여기 나중에 청도라는 이제 그 계획도시를 만들죠. 요 일대가 독일의 세유권 범위고요.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21개조 요구문 때 관련돼 갖고 그때 일본이 위안스카이한테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상동성의 이권을 독일의 이권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베르사유 조약 때 뭐 승인받으려 하다가 어 이런 그 민중들 반발해갖고 이제 중국 민중들 반발해갖고 이런 게 오사 운동이죠. 예, 이렇게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만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세력범이에요.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는 이 만주 지역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한반도도 일종의 만주를 장악한 만충지대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 만주 지역, 특히 이제 요 동청철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지만 러시아의 그 뭐냐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 지역의 철도는 이제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주는 자신의 시아바 어, 자신의 어떤 세력범위 나아바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뭐냐면 국가마다 이렇게 세력권을 설정해서 중국을 나눠 가지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상하이에 이제 뭐냐면 조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문을 이제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출문제 분석을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예. 되어 갖고 있는데, 요거는 상하이의 어떤 역사 관련된 내용인데, 문제가 되게 어렵게 냈어요, 이거 그냥.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제가, 거기 무슨 거야?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에는 설명했는데, 요거는 기본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건 좀 소개하고 이제 이렇게 끝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앞줄만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상하이에 개설된 조개와 관련된 설명이다. 자, 그래서 이제 조개는 주로 개항장에서 일정한 지역을 중국인들 스스로 일정한 지역을 외국인들이 스스로 행정권과 경찰권 행사하도록 하도록 조약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저희 토지에게 외국인들이 스스로 행정권과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조약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정해진 토지에서 거주하거나 영업하도록 토지를 빌려주고 거기에 치해복권을 부여한 지역이다. 자, 명목상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실제로 군사용으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조개가 설치된 지역은 19세기 후반에 영국, 미국, 일본 등 8개국이 중국을 침략한 근거를 삼았던 개항 도시의 외국인 거주지였다. 자, 형식상 주권은 중국에게 있지만 실제로 중국의 주권이 상실된 지역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개가 완전히 없어진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자, 그리고 조개는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이나 일본에도 있었어요. 예, 이게 좀 못하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걸 거류지라고 하죠. 조개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대표적인 거류지가 이제 지역이 인천이나 원산이나 부산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그리고 일본도 거주지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개항에 나가사키, 고베, 오사카, 요코하마도 조개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조개와 비슷한 개념 조차지인데 앞에서 이제 조차지는 조개가 좀 큰 지역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 조차지 관련된 설명 그 밑에 있으니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계속 이제 뭐냐면 그 상해 이제 조개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이제 각자 이제 여기 있으니까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좀 설명은 그래.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그 서브노트 강의 시간 때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그때 이제 좀 강의 들으시고요. 여기 연결돼서 좀 기본 강의 교재니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 자, 그 다음에 동천철도와 남만주철도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 그래갖고 이제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이 지도에 있는 철도를 좀 보죠. 여기 보면 동천철도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시베리아 철도인데 시베리아 철도의 일종의 지선으로서 이제 이렇게까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된 것이 동천철도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시베리아 철도지만 시베리아 철도 본철도에서 연결된 그 철도가 이제 뭐냐면 동천철도다. 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동천철도는 누가 되냐면 이게 이제 러시아가 가졌거든요. 러시아가. 그래서 있고 이게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쭉 연결되는 선이에요. 예. 동천철도, 북만주철도, 중동철도 이렇게 이제 불려요.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에서 하얼빈에서 장춘까지 연결되는 그 선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있고 여기까지가 쭉 남만철도인데 원래는 동천철도가 여기까지하고 여기까지 쭉 연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러시아가 이 장춘까지만 이제 만들고 앞으로 이 남만철 철도를 이제 연결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일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요 남만주 철도는 누가 이제 연결됐냐면 요걸 만든 장충 이남선은 여기는 일본군들이 만든 거야. 일본이. 그리고 이 남만주 철도 제 끝이 너순과 대전인데 이 너순과 대전은 원래는 이게 뭐예요? 예. 여기 러시아 조차지였잖아요. 삼국 간섭 이후에. 근데 너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요 지역을 이제 가져가서 요게 일본 조차지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너순과 대전과 그다음에 요 남만주 철도 그 부근의 지역들을 지키기 위해서 간동군이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 걸 어, 주도했죠. 요 지역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요 지역과 요 지역을 일본 애들이 따로 행정구역을 만들었어요. 이게 강동주예요. 그리고 요 지키는 부대가 강동군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동천철도의 어떤 근거가 됐던 건설의 근거가 됐던 그 조약이 러청 비밀 조약 동맹 조약이거든요. 예,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 나왔죠. 근데 청은 러시아가 만주 지역을 관통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르는 동천철도를 건설한 걸 허용했죠. 여기 치타부터 해갖고 여기 쭉 이게 동천철도거든요. 자, 그리고 러시아 청나라 출자로 세워진 그러니까 동천철도를 이제 만들고 후에 남만주 지선 있죠? 네, 여기까지 이제 만들려고 했죠. 실제로 여기까지만 못 만들었지만 자, 이걸 개선 하기 위해서 만든 철도회사가 있어. 이게 뭐냐면 대성 동성 철로공사야. 도지철도 주식회사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성립했어. 이거 예문에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러시아 쪽의 이제 자본은 이게 아마 5대 5의 비율로 했는데 이게 출자할 때 러시아 쪽은 러청은행이 주도했다고 하고 있어요. 자,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동천철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성 동성 철로공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대지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대지 조약은 뭐냐면 이 당시 러시아가 동tun철도 지선을 건세 여순과 대전을 연계해서 종착지를 형성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여대지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까지 이제 했고 그다음에 여기를 연결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있는데 장충선까지만 딱 연결 그 이남선은 연결 못했어요. 이걸 누가 했다? 이거는 그 일본이 했죠. 그래서 여기를 연결하는 그 조약을 여대지 조약이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삼국간섭 이후에 그 당시 이제 여순과 대전이 러시아 조차지가 됐잖아요.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요선을. 그래서 여대지 조약을 했는데 실제는 잘 안 됐고 장충까지만 하다가 여기는 남발추철도 부분은 여기 장충 이남선이죠. 요거는 이제 일본에 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포츠모스 조약을 이제 맺게 돼요. 자, 포츠모스 조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널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뭐냐면 미국의 중재를 해서 그 포츠모스라는 곳에 미국의 이제 조그만 동네인데 거기에서 맺게 된 거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러시아는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 없이 이제 그 중국하고 러시아, 일본과 관련된 내용만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네, 포츠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국의 어떤 그 뭐냐면 일본의 간섭을 인정해준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포츠모스 조약은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러시아, 청나라, 일본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는 청국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요동반도 조차권과 장충 여순 간의 철도를 일본에게 양도하고 연성 강상체육권 어, 그 체육권을 획득했다는 거. 일본이죠, 이건.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청정부의 승인 아래에 요동반도 조차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 여순대전 조차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거기와 장춘 여순 간의 철도, 요 철도도 원래는 그 러시아가 갖고 있었죠. 이거를 일본에 양도를 한다는 거야. 일본한테. 그래서 이 청나라 정부의 승인을 전제한 것은 여기가 원래는 이제 중국 땅이잖아요. 여순 대전도 조차지지만 일단 명목상 중국 땅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넘겨주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일본한테 넘기기 중에서. 그래서 그 승인을 받은 조약이 뭐냐면 베이징 조약이야. 요게 입각해서. 만주 선호 조약이라는데, 그래서 이제 포츠모스 조약에 입각해서 중국의 포츠모스 조약 내용 중에 러시아가 일본에게 넘긴 중국의 이권 내용을 인정해 주는 거야. 요걸 조약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해 두고 그 외에도 이제 일본이 연성 강상체육권을 획득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주철도에 있어서 이제 동촌철도 지선의 하얼빈과 장충군과는 러시아가 이제 가난하고요. 장충 이남은 일본에 가난하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이게 일단은 러시아가 만들었으니까 여기까지는 그 러시아 거.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앞으로 만들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원래 부설 거는 이제 러시아가 했지만 일본한테 넘어서 일본이 갖고 요 선을 뭐라고 해? 남만주 철도라고 한다. 예,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츠모스 조약의 철도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포츠모스 조약 이외에 일본의 남만주 철도 가리를 보면요. 앞에서 이제 남만주 철도가 장충 이남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충 이남 부분은 만천이라는 회사가 이제 가능하죠.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설립돼서 운영되고, 그 다음에 너순 대련 조차지와,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남만주 철도 양변호에서 이제 그 땅은 일본 땅이죠. 일본이 이제 조차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순 대전 는 당연히 그 일본에 이제 조차지고 철도가 있으면 이 철도 주변에 이제 한 뭐 1, 2km 정도 이렇게 몇 미터 요 주변의 땅들은 일본 땅이에요. 일본의 어떤 조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관리할 필요가 있죠. 여순 대령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강동군을 설치했다. 아까 전에 여기를 강동주라고 하고 강동군을 설치했다는 거. 그래서 이 나중에 강동군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만주사변을 일으키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요약한 거고요. 앞에 거는. 근데 요거는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한번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탈청 영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탈청 영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중국 세력권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중국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나 일본에 의해서 이게 잠식당해서 이게 이제 중국의 세력권에서 벗어난 거죠. 심지어는 청나라 일부 영토조차도 러시아한테 야금야금 먹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조공책봉을 기준으로 한, 그 조공책봉을 이제 기준으로 한 이제 새로운 이제 말 다시 할게요. 조공책봉을 많이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질서, 중국 중의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만국공법에 의한 이제 서양 제국주의 질서가 이제 동아시아에 들어가는 그런 형상들을 탈출 형상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배경을 보면 후기 양모운동기 때 이용장이 양보 외교, 그러니까 이용장이 자신의 군대를 좀 지키기 위해서 양보 외교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자신의 어떤 군대가 많이 상실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전쟁에 좀 소극적으로 임했고, 다른 그 파들,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군이죠. 근데 상군이나 초군 계통의 이제 싸움에서 이제 얘네들이 외국하고 싸우면 도와주지 않았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등등 해갖고 많은 조공국들을 상실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청포 전쟁 때도 베트남을 상실하죠. 베트남이 예전에 이제 청나라 조공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일전쟁 때는 또 우리나라도 상실하죠. 조선도. 그래서 조선도 예전부터 이제 동번이라 갖고 청나라의 주요 조공국이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청나라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를 붕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대만 사건도 이제 연결돼 있죠. 대만 사건.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거는요. 예. 자, 그러면 청일전쟁을 보겠습니다. 청일전쟁의 이제 가정은 이건 한국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생각할게요. 이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청일전쟁에서 이제 누가 이겼죠? 북양항 해군이 격파되면서 이용장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일본이 이겼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돼요. 그 예전에 시험 문제는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나왔어. 네, 시모노세키 조약. 네. 그래서 이제 시모노세키에서 이제 맺어졌는데 그때 시모노세키의 이제 이용장이 가서 이제 맺은 조약이죠. 자, 요거에 이전에 기출문이 나오는데 이게 한국사와 관련되긴 하지만 실제 내용은 중국사와 관련돼서 나왔어요. 이게 이제 뭐 한중이라고 다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중국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들 볼 때 주로 한중일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오다. 시몬세키 조약도 있고 홀츠모스 조약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이제 철도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중일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일단은 이제 1번은 중국은 조선이 완전 독립자주국임을 승인한다. 그래서 이게 독립이란 말이 들어갔잖아. 자주는 이제 예전까지 이제 중국이 인정했던 거고, 독립은 이제 인정해줬죠. 이제 우리의 종속국이 아니다. 이런 거고. 이 자세한 설명은, 제가, 제가 이제 그 한국사 강의 때 얘기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거죠. 요동반도와 대만, 팽호 열도를 활용한다. 근데 이 요동반도는 이제 결국에는 삼국간섭 이후에 다시 이제 누구한테 들어갔죠? 예, 중국한테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중국하고 이제 중국한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상금 2억량을 지불한다. 배상금 2억량을 지불하면서 그 돈 가지고 일본이 이제 뭐냐면 중화학공업이나 무기사업 같은 걸 육성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한 체국대를 인정하면서 신통상 조약을 체결한다. 자, 이 신통상 조약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바탕으로 해서 신통상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여긴 그 뒤에 있어요. 예. 청일통상 항해조약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시, 중경, 소주, 항주 이런 걸 개항한다. 자, 이건 양쯔강 유역에 있는 도시들이죠. 예, 양쯔강 중상류 그러니까 양쯔강 유역에 있는 도시들을 개항하는데 요게 바닷가로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양쯔강 유역에 있는 도시들 개방하고요. 자, 그 내용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에서 일본군 주둔권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해서 위에를 이제 청일전쟁 때 일본이 뭐냐면 뺐었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일본이 주둔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걸 인정해 준다는 거야. 일본의 주둔. 근데 이제 영국이 이제 그 당시 영일 동맹을 맺기로 해가지고 일본한테 너 땅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일본이 물려놨죠. 예. 그래갖고 영국군이 다시 위에 가고 위에를 장악하죠. 그래서 위에를 장악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죠. 러시아의 그런 남하를 방지하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 그 밑에 있으니까 한번 쭉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 결과를 볼게요. 자, 일단은 제국주의 열강은 중국에 대한 침략에 가서했다.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이제 일본조차도 이제 영국, 그 중국이 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이 이제 뭐냐면 종이호랑이라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잠자는 호랑이가 아니라. 그래서 강사체육권, 철도부설권, 조차 등을 이제 압력을 넣고 획득하고요.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뭘 내더니 문호개방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중국에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미국은 이제 영토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영토 보존과 기회균등 원칙을 내세워서 경제 침탈을 하려고 했고 이때 내걸었던 것이 미국의 문호개방 정책이죠. 이 문호개방 정책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거는 존 회의에 이거는 뒤에 있으니까 다시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분 의식이 이제 뭐냐면 팽배했다. 청일전쟁 이후에 그 영토가 이렇게 조차지 등등 해갖고 이제 날아가게 되냐 보니까 외국 여행들 많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가분 의식이 이제 팽배했고 자, 그 다음에 근대화 방향이 분리됐어요. 그래서 범법파들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청일전쟁을 보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대화를 달성했다. 이런 그 방향이 있고 혁명파들이 이때 등장해요. 현 체제를 부정하고 공화정을 수립하는 방향인데 이 혁명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손문이죠. 손문. 이 손문이 처음에는 이 사람도 입헌군주제였어요. 예. 근데 청일전쟁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졌죠. 이제 청나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청나라의 황제 지배체제를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우겠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청일전쟁이 이렇게 입헌군주와 이런 공화파의 어떤 갈림길이 된 분기점이 된 어떤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통상 조약, 청일통상 항해 조약이죠.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 중국 근현대사에서 조약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좀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약 관련된 문제가 안 나오긴 했는데 그 예전에 한 3, 4년 동안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작년 문제 가지고 이걸 방향점을 잡아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임용 같은 게 1, 2년 그런 문제 나왔다가 또 유형이 바뀔 수가 있어. 출제 교수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5, 6년 동안 기출 문제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지
뭐 1, 2년에 뭐 문제가 그 전에 이렇게 나왔다 해서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 정도 나왔다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 재작년부터 이제 계속 이제 뭐냐면 조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조형 문제를 좀 공부를 많이 좀 해두셔야 돼요. 예. 자, 그 당시에 그 전에 청일 수교 조교가 있었어요. 여기는 청나라와 일본이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조약인데 만국공법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걸 폐기시키고 앞에서 얘기한 15세기 6조에 입각해서 청일통상조약을 체결했죠. 앞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6조가 여기 있는데 6조가 이 내용인데 요거 일본에 대한 체육대회 인정한 통상조약 이게 6조 내용이에요. 이건 넘버링은 제가 이제 이미지로 달아놓은 거고 자 그래서 넓게 보면 15세기 조약의 부속 조약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청일 수호 조약 같은 경우는 되게 평등한 조약이에요. 네. 그래서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청나라와 일본이 평등한 위치에서 맺어진 건데 이 그 신통상 조약은 이게 이제 패전국 입장에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승전국 입장에서 일본이 이제 맺어진 거잖아요. 불평등한 조약이죠. 그래서 일본만이 영사 재판권, 형적 각세권, 체육대우만 주어지고 주어진 판무적 평등 조약이다. 그래서 종전의 청일수 조약 같은 경우에는 뭐 영사재판권, 협정관세권, 체육대우 다 있어요. 근데 이건 일본빵이 아니라 청나라도 같이 써. 이건 불평등 조약이 아니라 쌍방향적이죠. 근데 청나라는 없고 일본만 있는 거야. 일본만이 영사재판권, 협정관세권, 체육대우가 있고 중국은 다 없앴어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이런 영사재판권, 협정관세권 다 없애버리고 체육대우고 일본만이 그 갖고 있도록 이제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판무적이고 불평등 조약이야. 예. 그래서 서로 쌍방향적으로 갖고 있으면 이게 그 불평등 조약이 아니죠. 그래서 이 조약은 평등한 청일수를 조약에서 불평등 조약을 전환했다. 그래서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요게 관련된 성격 변화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는 거. 그 밑에 이제 청일전쟁 후에 각국의 지위 변화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청일전 이전과 이후 관련된 내용들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예,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 요동반도 한부조약이 나왔어요. 예, 요게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삼국 간섭을 계기로 심호흡계 조약 때 일본이 이제 하얀 요동반도를 그 당시 중국에 반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삼국 간섭 압력에 굴복했고 그 반환을 할 때 약간의 배상금 받고 이제 뭐냐면 다시 반환하죠. 그때 이제 맺어진 게 요동반도 한부조약이다. 예. 일본에 하장한 요동반도를 중국이 약간 배상금 주고 뭐냐면 반환을 했다. 반환받았다. 예.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 정조 위에의 전조예요. 예. 그 당시 이제 그 러시아가 그 당시 요송과 대륜반도를 조창하니까 그 당시 영국은 상동성 위에이를 조치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했다. 그래서 삼국 간섭 이후에 이제 그 뭐냐면 러시아의 힘이 강해졌죠. 그리고 다시 이제 러시아가 중국을 위협해갖고 여순과 대련을 조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영국이 이제 이 여순대전 밑으로 여순대전을 바탕으로 러시아가 남하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바로 앞에 상동성에 위에이를 조치해요. 원래는 이제 여기 일본군이 이제 뭐냐면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제 타협해갖고 일본이 물러난 다음에 영국군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뭐냐면 청나라군과 청나라 이제 일단 청나 땅이니까 청나라 다시 이제 조약을 맺은 게 정조위의 전조다. 예, 요거 좀 생소하죠. 예, 정조위의 전조 조약을 맺게 됐다. 예,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의를 왜 점령했냐, 조치했냐? 그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고 했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조약이 많이 나오죠.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청나고 러시아의 비밀 동맹 조약도 있고 포츠모스 조약도 있고 베이징 조약도 있고 여대지 조약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조약도 있고 뭐 그렇게 앞에 뒤에 보면 15세기 조약, 그 다음에 신통상 조약, 청일통상 항해 조약, 그 다음에 요동 항구 조약, 정조 위의 전조 조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조약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나온다 요즘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주엘 그 근대 조약 관련된 책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책이 있는데 조약 관련된 책들을 좀 약간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제가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다조약인데 다조약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정조, 위해의, 전조 관련된 거예요. 위해가 이제 그 한 건데 자, 위해의 조차 기준을 딱 설정할 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위해의 조차 기간을 어떻게 설정했냐? 러시아가 누순에 주둔하는 기한과 서로 같게 한다. 딱 이제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해는 이제 조차한 목적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 이 누순에 이제 뭐냐면 극동함대가 이제 있잖아요. 극동함대 남쪽에 내려와서 자신의 세력권 범위인 양장한 유역의 내역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기출문제 분석에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청벌전쟁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오늘 끝까지 강의 듣느냐 수고하셨습니다.